네,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전히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살해 의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까요? 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김주영 기자, 그리고 범죄 심리학 전문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용도 변경을 청탁했느냐. 이 숨진 송 씨가 이제 김형식 의원에게 강서구에 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빌딩도 네,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기 소유의 그 토지를 이제 용도 변경해달라는 주장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건넸다라는 건데 그 신빙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그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했던 어떤 구체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단순히 지금 송 씨의 주변 인물들, 가족이나 건축사 등을 통해서 김 씨에게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다. 혹은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는 수준인데요. 네. 현재 나온 것은 이제 돈을 빌려줬다, 5억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것을 바탕으로 경찰이 의심되는 부분들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좀 2010년도에 이제 김형식 의원이 처음으로 시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네,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김 의원과 송 씨가 5억 2천만 원 정도의 돈 거래, 채무 채권 관계를 갖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범행이 벌어진 것은 3월 3일인데요. 예. 그 전에 3월 2일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무언가를 송 씨가 김 의원에게 요구를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김 의원이 압박을 받아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김 의원과 송 씨의 5억 원 돈 거래는 그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돈을 건넨 건가요? 그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고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정도의 진술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들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걸 단순히 이렇게 빌려주고 했다 이런 용도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적인 채무 관계에 네. 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선거에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지 예. 않겠나 그런 걸 갖다가 좀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송 씨에게 빌린 게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그것이 단순하게 정치인과 후견인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 이게 아니라 어떤 이권을 부탁을 하고 이것을 이제 들어주는 대가로 이제 받은 이런 거면 이거는 이제 성격 자체가 이거는 정치 자금의 그런 어떤 성격, 심지어는 좀 뇌물이 오고 간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성격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한 사람의 시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토지의 용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그런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믿도록 해서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리고 사실 이제 그걸 믿고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기간 내에 제대로 이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물러내든지 책임을 져라 이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이제 갈등을 겪은 이런 정황들이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주영 기자. 네. 결국 그 송모 씨가 이제 숨을 거둔 게 올해 3월 3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숨을 거둔 장소가 어디입니까? 송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장소는 본인 소유의 건물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네. 예. 현재 숨을 거둔 곳, 건물이 있는 지역에 대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곳은 지금 현재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같은 주택가도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낮은 건물들이나 슈퍼, 이런 정도. 어떤 고층 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표를 건데요. 보면서 좀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예. 근데 그 안에 이제 송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무척 많이 있었던 겁니다. 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딩, 그러니까 송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빌딩과 웨딩홀, 주차 상가, 상가 아파트 등 여러 것이 있는데요. 이것들의 매매가를 모두 합치기만 해도 최소 1,1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지금 평가되고 큰 있습니다. 빌딩들이군요. 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형식 시 의원이 숨진 송 씨가 유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다라는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도 좀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네. 예. 지금 보시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안을 작년에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과 그 산업지역에 혼합된 중공업 지역에 호텔급 생활 숙박업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라는 개정안이었습니다. 네. 이 개정안을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겁니까? 네네네. 같이 발의를 한 건데요. 네. 네, 이 개정안은 결국 이제 기존 숙박업소들과의 형평성 문제,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례 개정안을 내기 전에 송 씨가 중공업 지역 내 건물을 사들였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수상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주거 지역이어서 뭐 높은 빌딩도 못 짓고 뭐 쉽게 말해서 돈이 된다고 하는 그런 유흥 시설도 들어올 수 없는 건데 이걸 이제 높은 건물로 바꾸고 네.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송 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 지역인데요. 네. 두 개 지역 모두 약간 상업시설로 바꾼다거나 네. 호텔을 짓게 되면은 그 자체로 우선 뭐 임대도 가능할 수 있고요. 네네. 또 그것을 자체 운영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 이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득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변경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만으로도 토지의 가격이 무척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앞서 여러 가지 그 건물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그 중에 한 개 건물만 따져도 만약에 용도가 변경됐을 때 200억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건물과 이러한 것들을 합친다면 천문학적인 수치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예정이었죠. 예, 예. 인터뷰를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예. 임대용 건물을 지면 층수를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이제 임대료 상승 요구가 있고 일단 가격도 많이 체감해요. 예, 곽 교수님. 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땅의 이제 용도 변경을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을 이제 주고받고 그게 결과적으로 좀 잘 이제 안 된 네. 아직까지 뭐 실현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갈등이 바로 이 살해 교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행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게 이제 가장 유력한 예. 살해 동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뭐 자기 선거 자금 이걸 갖다가 뭐 제대로 갚지 못해서 사람을 갖다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거는 조금 무리한 이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자기가 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7억 이상이 되니까 만약에 이제 단순한 빚이었다면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아파트나 이런 걸 다 팔아가지고 갚을 수는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용도를 토지의 용도를 갖다 변경을 하고 이게 이제 단순히 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이런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조례를 바꿔가지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다른 그 심사를 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도 있고 또 시라든지 구청의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충분히 힘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좀 잘못된 기대를 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돈을 이제 미리 이제 받은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약속이 이제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가져갔던 돈을 갖다가 이제 돌려 달라는 이런 쪽에서 이제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석연치 않은 것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면 그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가져간 게 아니고요.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여러 번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이제 차용증들이 그때 날짜가 다른 차용증들이 있어야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이제 발견된 차용증을 보면 그동안 빌려갔던 돈을 모두 합산을 해가지고 뭐 5억 2천만 원 빌려갔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한 그런 어떤 채무 채권 관계가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뭐 부탁을 하고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럼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일단 차용증을 쓰라 뭐 이래가지고 그런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준 차용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쓴 시점은 좀 공개가 됐습니까? 지금 정확한 날짜는 네, 아직 지난달 말쯤이고요. 한 28일. 차용증 말씀이시죠? 네, 차용증. 차용증은 2010년부터 11년 사이에
그 차용증을 쓴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다음 주제를 또 한번 보실까요? 네. 숨진 재력가 송 씨는 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뭐 그 강서구에 워낙에 빌딩도 많고 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진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무척 많고 네. 지역의 유지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예. 그 성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무척 깐깐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척 자신이 일을 직접 주도하면서 네. 꼼꼼히 자신이 모든 걸 좀 처리하려고 하는 성격이었다라는 주변의 말이 많았고요. 네. 그런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예가 이제 재산이 송 씨가 약 3천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척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부자가 되면 이제 일을 안 하거나 네. 좀 편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송 씨의 경우에는 그 숨진 날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건물들을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이제 혹시 이상 여부가 있는지를 네. 확인하고 또 그게 다 끝난 뒤에도 새벽에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걸 정리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무척 일에 예. 이렇게 몰두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자 메시지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제목을 잠깐 보시죠. 네. 성공하면 실패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 부분은 우선 팽 씨, 그러니까 직접 살인을 한 팽 씨의 진술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네. 팽 씨가 김희원과 미리 암호를 정해서 범행을 한 이후에 성공하면 느낌표를 보내고 예. 실패하면 물음표를 보내라라고 김희원이 지시했다라고 네. 팽 씨가 진술을 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당일날 3월 3일에 범행을 한 뒤에 자신은 느낌표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희원도 그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제 판사가 느낌표를 받은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받았다라고 인정을 우선 처음에는 했는데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한 뒤에 본인이 좀 당황을 했는지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수 문자를 받았다라고 말을 좀 얼버무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살해 피의자로 지목된 팽 씨 변호인이 얘기하기로는 돈이 궁핍했던 팽 씨가 이 답답한 마음을 문자로 보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무 글도 못 쓰고 느낌표만 보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될 이 수 변호인 입장에서는 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제 뭐 서로 간에 그 살해 행위에 대해서 서로 미리 계획을 하고 약속을 하고 성공의 어떤 여부를 알 수 있는 부호를 갖다 미리 약속을 했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재판 과정에 가게 되면 상당히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변호인 이 답답한 마음에 그냥 문자를 보내려다 제대로 못 보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무리 뭐 친구 간에라고 하더라도 아주 늦은 심야 시간대에 느낌표 이런 문자를 사실 뭐 새벽 시간대에 보낸다. 뭐 이런 것은 정상적인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이 송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이제 치밀하고 꼼꼼하고 자기가 모든 걸 이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 심야 시간대에 자기의 건물들을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혼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를 갖다 도와줄 수 있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뭐 보디가드나 이런 주변에 뭐 비서나 이런 사람 전혀 없이 이제 혼자 하다가 결국 이제 이런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 이제 김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영식 의원은 2010년부터 시의원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원래 어떤 일을 하던 사람입니까? 네. 먼저 김 의원은 대학 시절에는 총학생 회장을 지냈고요. 예. 졸업을 한 뒤에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고 또 어떤 특정 정당에서 부대변인까지 지내기도 했습니다. 예. 나름 뭐 젊은 나이에 정치 유망주였던 셈인데요. 주변의 평가를 봐도 정치적으로 혹은 그 시정을 하는 과정에서 무척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약간 다른데요. 그 2010년도에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뭐 끼니를 뭐 쉽게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형편이 안 좋았다. 예. 뭐 이렇게 진술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시의원이 된 이후에 갑자기 형편이 좋아지면서 아파트를 새로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이 부분과 함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일단 김영식 의원이 자신이 이제 신고한 재산을 보면 7억 4천여만 원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이제 송 씨한테 차용증을 써준 거는 5억 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재산으로도 충분히 그걸 갚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좀 살해까지 뭐 부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한 번에 이제 빚을 갖고 이제 모두 이제 끝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예, 사실 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아파트 팔아서 빚 갚지 뭐 이러면 이제 수월을 할 것 같지만 예. 실제로 현실에서 그게 이제 결코 이제 만만치 않고 가족들이 이제 그렇죠. 살고 있는 생활 예. 공간이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뭐 돈 뭐 이런 것들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사람이 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들어주고 이제 제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하면 네. 사실 뭐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이제 충분히 자신을 위해서 일해 준 걸로 그 돈을 갖다 가름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관계일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예. 스폰서였다고까지도 얘기를 그래서 이제 하지 그런 뭐 않았습니까? 후견인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서로 이제 관계가 좋을 때는 상당히 네. 뭐 가깝게 이제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격의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송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강서구에서는 굉장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서 네네. 뭐 재산세를 뭐 대한항공 다음으로 많이 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들을 정도로 개인이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였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 더 이상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니까 자기의 좀 아쉬운 그런 점을 좀 해결해 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부탁을 했던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예. 자, 이게 김영식 의원이 있고 이제 재력가 송 씨가 있고 중간에 이제 그 팽모 씨, 네. 팽모 씨와 이제 김영식 의원 간에는 또 채권 채무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맞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살해 피의자 팽모 씨는 2012년부터 김영식 의원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진 빚이 7천만 원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서둘러 송 씨를 살해하라. 범행에 성공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팽 씨의 아내와 자식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팽 씨를 안심시켰다고 하는데 이 팽모 씨도 이 빚 7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뭐 직접 이렇게 죽이는데 가담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팽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오가면서 이제 뭐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 최근에 이제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서 사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 마땅치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10년 동안 서로 이제 알고 지내면서 우정을 쌓아온 그것도 있지만 예. 지금 자신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의 부인과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제의에 상당히 지금 현재 자기가 가족들을 부양할 그런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뒤를 봐주겠다는 그런 제의가 상당히 이제 솔깃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전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경찰의 수사 선상에서 이제 팽모 씨가 올라가기가 이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전과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 수사 선상에 오르기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을 좀 물색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주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검거 뒤에도 수사 방해. 자, 김영식 의원 얘기인데요. 검거된 뒤에 수사 방해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찰 쪽에서도 그런 의혹들,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변호인을 그 팽 씨에게 보내서 이제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내용은 지난달 말에 그 팽 씨가 그러니까 체포된 뒤에 비밀리에 한국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김 의원이 그 사실을 알고 도주를 할까봐 경찰이 이제 주변에 비밀로 붙였었던 건데요. 네. 팽 씨가 경찰서에 도착한 뒤 한 3시간여 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호사 한 명이 찾아온 겁니다. 네. 근데 그 변호사 얘기는 자신은 팽 씨의 형이 선임한 변호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접견을 해야겠다.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변호사 뭐 신분증과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네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접견을 시켜주고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은 팽씨 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변호인이었던 겁니다. 대신 그 평소에 김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의원과 또 고교 선후배 관계인 네. 변호인이었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네. 경찰은 이에 대해서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혹 팽 씨와 입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들어봤어요. 예.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정의가 어떻게 된 거냐, 무발적이었느냐, 뭐 소송하다 보면 서울 시위에다가 질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질문에 답변도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때도 참 그런 인연이에요. 네, 김용식 의원과 알고 지내던 변호사 얘긴데요. 네. 근데 김용식 의원이 팽 씨에게 편지도 보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요 부분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치장에 갇힌 이후에 심지어 벌어진 일입니다. 네. 예. 팽 씨가 이제 경찰에 어느 날 갑자기 조사를 받다가 내가 김 의원에게 이런 쪽지를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좀 나오고 네. 있는데요. 쪽지를 받아서 보니 뭐 친구야 미안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전문가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일종의 압박을 한 것이죠. 네. 본인 김 의원 자체도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본인에게 팽 씨의 진술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팽 씨가 입을 다문다면 사실 김 의원 입장으로서는 좀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주변 사람들은 이것이 김 의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곽 교수님, 네. 지금 김용식 의원이 처음에는 이제 부인하다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네. 그건 어떤 의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경찰에서 김 의원이 팽 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뭐 이런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다 더 이제 유리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판단에서 지금 현재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김주영 기자, 이제 경찰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경찰 수사는 사실 더 지금보다 나아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네. 내일 모레 사건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최소한 자료를 정리하고 하는 과정이 거치다 보면 네.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김 의원이 사실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특별히 나올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찰 수준이 아니라 이제 검찰로 넘어간 이후에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재력가 송모 씨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사회부 김주영 기자 그리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